오늘 알아볼 것은 파마첵스 사건 시즌3입니다. 한국의 켈로그, 일본의 켈로그, 핑크 파인애플, 저스틴 비버 등등 그간의 선례를 미뤄 보았을 때 앞만 봐도 인터넷은 투표할 만한 곳이 못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터넷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투표를 하면 벌어지는 일들 오늘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디에서 공연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비버의 월드투어 목적지를 북한으로 선정하려 했던 그 사건, 일명 프로젝트 NKBK가 미수로 그쳤던 해가 2010년이고 그로부터 딱 2년 뒤 인터넷을 향유하던 하이에나들은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합니다. Sheets is giving you a chance to meet me. Pitbull, Mr. 305, better said Mr. Worldwide. Just go to Walmart's Facebook page during June and like your local store. The store with the most likes will get a personal appearance from me.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월마트 지점에 가수 핏불이 방문하여 공연을 한다는 프로모션이 기획된 것이죠. 쿡쿡, 야, 북한에 월마트 없냐? 미국 빼고는 안 돼, 개지랄 니은.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12년 6월 30일 해외 커뮤니티 썸띵 아웃풀의 에디터인 데이비 소플은 이런 트윗을 적습니다. 야, 이번에 핏불 페북 좋아요 제일 많이 받은 월마트로 공연하러 간다며? 코디악으로 가자! 자, 코디악이 어떤 곳이냐? 깎아지르는 산등성이와 푸른 바다가 만나는 곳이고 북극과 가까워 황홀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으며 월마트에서 곰태 치제를 팝니다. 예, 코디악 베어 아시죠? 얘 이름이 왜 코디악 베어일까?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외딴 주의 가장 외딴 마을이에요. 물건을 선박으로 받는다니까? 이 계획은 액자일 핏불, 일명 핏불 유배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레딧도 이 기류를 눈치채고 동참하였고 해당 글은 2200개의 추천을 받았죠. 나 거기 월마트 가봤는데 곰태 치제랑 눈신발이랑 사냥장비 팔던데. 이렇게 해외 잉여들의 지지를 얻은 코디악 월마트 페이지는 무려 35,000개의 좋아요를 받아버립니다. 막상 코디악 마을의 인구수는 10,000명도 안 되는데 말이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핏불도 트윗 하나 남깁니다. 야, 거기 곰태 치제 판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타임지, ABC, CNN 등 거대 언론들도 기사를 내며 신나게 팝콘을 뜯습니다. 하지만 어디 핏불이 그냥 동네 노래방 여포입니까? 그의 팬덤 또한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래, 코디악으로부터 구해내고 고향으로 보내자. 팬덤들 또한 핏불의 고향인 플로리다 우리 엄마 월마트 지점에 투표하자는 Keep Pitbull 305 운동으로 응수합니다. 잉여 vs 팬덤, 공격하는 자와 그들의 치열한 싸움에 결과는 7만 2천 대 1천. 어림도 없었어. 월마트 코디악점의 압도적인 우승이었죠. 이를 이뤄낸 잉여들은 잠시 기쁨에 젖었으나 기업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던 과거를 떠올리며 에이, 또 어차피 2등 지역으로 보낼 텐데 뭐 하며 기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핏불은 갑니다. You gotta understand that I will go anywhere in the world for my fans. 와, 씨, 존나 멋있죠? 그리고 씨발 혼자는 못 죽지. 처음 이 액자일 핏불을 주도했던 썸띵 아웃풀의 에디터 데이비 소프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비록 트롤링으로 점철된 투표였지만 핏불은 흔쾌히 받아들이며 코디악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였고 작고 조용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그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그 대가로 핏불은 코디악의 명물 곰태 치제를 선물 받았고요. 자, 이번엔 일본으로 가봅시다. 하나무라로 떠납니다. 일본의 게임 제작사 레벨5, 이름만 들으면 웬 개쪼랩 득보 회사인가 싶겠지만 출시작을 살펴보면 레이튼 교수, 이나즈마 11, 요게워치 등 걸출한 작품을 내놓은 메이저 제작사입니다. 여기서 진행한 이나즈마 11 인기투표와 관련해 거의 파마첵스급의 대형 사건이 터지기도 했는데 그건 너무 기니까 나중에 따로 다루고 오늘은 사이드로다가 찔러봅니다. 2013년 5월 레벨5에선 15주년을 맞아 캐릭터 인기투표를 개최합니다. 자사의 모든 캐릭터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상위 10등 안에 랭크된 캐릭터들로 배경화면 제작하겠다는 이벤트였죠. 이건 뭐 거의 뷔페죠, 뷔페. 이나즈마 11 말해 뭐예요? 캐릭터 팬덤 규모만 봐도 알잖아. 우리들의 똑똑이 레이튼 교수도 있고 나였으면 황복이랑 백몽이한테 투표했다. 행님 맞다, 황복아. 자, 첫 번째 중간 발표. 이 쟁쟁한 후보군 중에서 1등으로 선정된 캐릭터는 바로 비행기네요. 예, 비행기. 예, 비행기가 뭐 후보에 있었나봐요. 당연히 뭐 기계성애자 메카노필리아 같은 애들이 충공을 한 건 아니고 이번에도 그 친구들 투채널 유저들의 작품입니다. 이제 슬슬 정들죠. 야, 이번 투표 비행기 1등 한번 조지자. 아니, 이거는 사실 제작자로 즐기는 거야. 비행기를 넣어놓으면 어떡해. 비행기 말고도 벌레 군단이나 뭐 일러스트조차 없는 포토시도 있었다니까. 투 채널의 유저들은 아예 위키까지 만들며 적극적으로 트롤링을 했고 덕분에 두 번째 중간 발표 때도 비행기는 굳건하게 1등의 자리를 차지하긴 했는데 얘는 또 뭐냐? 타임 트래블러즈의 후삼이랑 후카세라는 애들이 있는데 트롤픽이라고까지는 말 못하지만 이나즈만의 비행기 형국으로 흘러가던 판에서 조금 뜬금없는 픽이긴 하죠. 해서 서로 싸우던 투 채널 유저들과 이나즈마 팬덤이 동시에 저거 뭐임? 니들이 일부러
이것저것 올렸지 하며 패닉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치 앞도 알 수 없게 흘러가다 보니 일간지에선 팝콘을 뜯었죠. 아무튼 자, 일본 얘네도 파마첵스랑 비슷한 사건 여러 겪었다 했잖아요. 잔뼈가 굵었는데 또 이런 트롤링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유감입니다만 부적으로 조작된 캐릭터는 랭킹에서 제외합니다. 팬들을 위한 기획에서만큼은 이딴 짓 좀 그만하십시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죠. 어찌됐든 부정행위는 맞으니까 결과는 뭐야 비행기는 그대로 살아있네요. 알고 보니 아까 말씀드린 이 캐릭터 둘이 부정표로 상위에 랭크된 거였고요. 모든 부정표를 거르고도 비행기는 3만표 압도적인 1등. 이후로도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비행기는 투표 마감까지 왕좌의 자리를 굳게 지킵니다. 최종 결과를 보자면 1위의 비행기, 8위엔 또 다른 트롤픽 포터씨, 그리고 나머지에 모두 이나즈마 11 캐릭터가 랭크되어 투채널 유저와 팬덤 둘 다 그래 뭐 이 정도면 하는 정도로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제 요점은 배경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인데 아마 이 캐릭터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여행을 가는 구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노빠꾸로다가 그려버렸습니다. 비행기 존재감 진짜 미쳤죠. 포터씨는 어디 갔어요? 일러스트 없어서 못 그린 듯. 뭔 소리야 여기 떡하니 계시는구만. 자, 비행기 타고 이번엔 영국으로 가봅시다. 왕의 길에 진입합니다. BBC 아시죠들? 월클급 영국 언론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BBC 라디오에서도 그 주의 1위 곡을 틀어줍니다. 당연히 어떤 노래가 1등을 할까 두근두근 해야겠지만 적어도 2009년의 영국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아저씨 아시죠? 사이먼 코엘, 아메리카 갓 탤런트 이런데 나와서 독설 오지게 받고 막 뭐 K-팝을 넘어서는 UK-팝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 하시던 분이잖아요. 아니 브리팝 냅두시고 왜? 아무튼 이 양반이 기획한 디 엑스펙터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 딱 슈퍼스타 K 같은 프로였죠. 근데 이게 영국에서 초대박을 쳐버렸단 말이지. 원디렉션이 디 엑스펙터가 배출한 스타예요. 암튼 디 엑스펙터가 하도 인기가 많아서 당시 크리스마스 차트를 보면 2005년 1위 셰인 워드, 그의 디 엑스펙터 우승자고요. 2006년 1위 리오나 루이스, 역시나 그의 디 엑스펙터 우승자고요. 2007년 1위 리온 잭슨, 당연히 그의 디 엑스펙터 우승자. 2008년 1위 알렉산드라 버크, 그 뒤 패고. 그럼 2009년 어떻겠어요? 안 봐도 뻔하잖아. 2009년 디 엑스펙터 우승자 조 맥켈더리가 1등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뭐라 했냐면요, 북한 선거만큼 뻔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뭐 개개인들의 실력이야 출중한데 좀 질린다 이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어보고 싶었던 부부가 있었으리 그들의 이름은 존과 트레이시, DJ로 활동하던 이들이었죠. 사실 이들의 시도는 2009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에 이미 디 엑스펙터의 독점을 막고자 해외에서 밈으로 유명한 릭 애슬리의 네벌거나 기비업을 1위로 올리려는 캠페인을 벌였었죠. 결과는 타결이 개발렸지. 그래도 100위권 안으로 곡을 진입시키며 야 이거 와신 상담하면 킹만 하겠는데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2009년에 선정한 곡은 RATM의 Killing in the Name. 이거 진짜 개띵곡인데 킹작권 때문에 못 들려드리는 게 또 아쉽네. 일단 노래 자체가 LA 폭동의 원인이었던 과잉 진압을 비판하는 곡이에요. 저항 정신이 만땅이라고 막 가사에 F you, I want to what you tell me 라는 말만 16번이 나옵니다. 머더거는 사은품이고요. 그래서 이 곡 댓글창들 보면 막 이 노래를 듣고 내 상사를 해고했다. 내가 18살이 되자 부모님이 독립하셨다. 이 노래를 듣고 경찰을 체포했다. 이 노래를 듣자 강아지가 나를 산책시켰다. 이런 댓글이 가득할 정도니 디 엑스펙터 독점에 저항하는 의미로 이만한 곡이 없죠. 또 진짜 1등이 된다면 만 16번이 나오는 노래를 과연 BBC에서 틀어줄까 이런 호기심도 있고 해서 존과 트레이시는 RATM for Christmas No.1 이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다시 한번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그로죠. 어그로. 캠페인이 일단 알려는 저야 물을 썰 거 아닙니까? 다행히도 탱 한 분이 어글 먹방을 찍어주신 덕에 이 캠페인은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 탱이 누구냐? 방금 말씀드렸던 디 엑스펙터의 프로듀서 사이먼 코엘. 이 캠페인 소식을 듣고 스튜피 그리고 시리컬하다며 악담을 했죠. 안 그래도 이 독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꽤 있었거든요. 이렇게 직접 어그로를 끌어주신 덕에 이 캠페인은 화제가 됩니다. 앨범 판매 그래프 좀 보십시오. 정확히 사흘 만에 20만 장이 넘게 팔려버리며 RATM의 Killing in the Name은 당당히 크리스마스 주에 1등을 차지합니다. 어부지리로 개꿀을 빨아버린 RATM은 무료 콘서트를 열겠노라 약속하고 이번에 얻은 수익금을 전부 영국의 노숙자 보호소에 쾌척해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이쁘게 흘러가니 처음에 어그로를 끌었던 사이먼도 뜻을 고쳐 찬사를 보냈고 나름 라이벌이었던 디 엑스펙터의 우승자 조 맥켈더리도 너무 영광이었다는 말을 했죠. 자, 훈훈한 마무리. 이제 피날레만 남았죠. 이 노래 BBC 라디오에서 틀어야 될 거 아니야. 밴드 초대했습니다. 라이브로다가 노래 부르게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신신당부했죠. 님들 진짜 다 좋은데 뒤에 욕만 어떻게 좀 빼주세요. 자, 근데 이 곡이 어떤 곡이다? 저항정신 만땅이다. Get rid of it. Sorry, we needed to get rid of that because that suddenly turned into something we were not. We were expecting it and asked them not to do it, and they did it anyway. So by Joe's records, it's 3 minutes. It's 3 minutes past 9.
라디오 생방 도중 중간 광고가 나가버리는 대참사와 함께 영국에서 벌어진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그 스케일에 걸맞는 개꿀잼 엔딩으로 마무리합니다. 덕분에 그의 크리스마스엔 이런 행복발랄 평화로운 스케이트장에서 킬링 인 더 네임이 나오는 진풍격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자, 여기까지 인터넷에서 투표를 하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들엔 공통점이 있죠.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기업들이 약속을 지켰다는 거, 이게 옳게 된 투표지. 이 시리즈의 시발점이 되었던 파마첵스 캠페인도 베스트 유튜브 신규 브랜드 론칭 부분 수상했다더라고요.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또 보죠.